애플이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를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폰은 3.5에서 4인치로 한 손으로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였는데요. 이번엔 애플도 대형 화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앞서서 며칠 전에 삼성도 독일 베를린에서 갤럭시 노트 4 또 갤럭시 노트 엣지를 공개했는데요. 벌써부터 아이폰과 갤럭시 이 빅2 새 모델의 성능 비교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관련해서 매일경제 이진명 기자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아이폰 6를 애플이 공개를 했네요. 네, 9일이었죠. 미국 시간으로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4.7인치짜리 화면의 아이폰 6 그리고 5.5인치짜리 아이폰 6 플러스 그리고 시계처럼 차고 다닐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 애플 워치 이렇게 세 가지를 선보였습니다. 네,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네, 사실 아이폰 만드는 애플의 창업자가 스티브 잡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은 손바닥 안에 착 감기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크기가 3, 4인치를 넘으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게 마치 애플의 철학처럼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다른 회사들이 큰 화면으로 갈 때 많이 비판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결국 시장의 대세는 대화면 쪽으로 흘러갔고요. 그래서 결국 애플도 이번에는 기존의 철학을 포기하고 큰 화면 아이폰을 내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가지씩 모델만 내놓던 애플의 전통도 이번에 3개 내놓으면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가 달라진지 보면요. 먼저 아이폰 6입니다. 화면은 4.7인치로 커졌고요. 해상도는 1334 곱하기 750 사이즈가 됐고요. 픽셀은 326 ppi. 이게 인치당 들어가는 픽셀 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께는 6.9mm 됐습니다. 아이폰 6 플러스는 조금 더 큰 겁니다. 5.25인치 화면이고요. 해상도도 더 높습니다. 풀 HD급으로 1920 곱하기 1080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픽셀은 401 ppi. 두께는 7.1mm. 그래서 아이폰 6보다는 조금 두껍지만은 기존에 있었던 제품 아이폰 5S보다는 더 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커지면서 가로 모드 지원도 하게 됐고요. 한마디로 화면이 크기가 커졌다 하는 말씀이시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성능을 보면은 초기 아이폰 나왔을 때보다는 처리 속도가 한 50배 이상 빨라졌고요. 그래픽 처리 속도도 한 84배 정도 빨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특징이 이번에 나온 아이폰 6하고 아이폰 6 플러스가 VoLTE라고 그러죠. 이런 통신 방식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KT하고 SK텔레콤만 아이폰을 내놓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LG U+S도 아이폰 6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또 하나가 NFC라고 그러죠. 근거리 통신 기술이라는 기능이 아이폰 6에 추가가 됐는데요.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버스 카드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액세서리들 제품들을 페어링하기 위해서 이제 일일이 검색할 필요가 없고 갖다 대기만 해서 서로 짝짓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생겼습니다. 사실 NFC 기능은 기존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LG전자 제품에 다 탑재가 되어 있던 기술이었는데 아이폰에서만 없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가 된 거고요. 카메라 성능이 기존보다 또 좋아졌습니다. 초점 잡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고요. 그리고 손떨림을 방지해준 손떨림 방지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정도가 전작보다 아이폰 6가 나아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또 애플의 또 다른 야심작이라고 하던데요. 간편 결제 기능 애플페이에 관해서도 이야기들이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바로 신용카드 없이 무선으로 결제하는 애플페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NFC 기능, 이걸 기능을 활용을 해서 바로바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물건 사고 전용 단말기에 아이폰만 갖다 대서 바로 결제하는 거니까 신용카드를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거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내에서도 이 애플페이를 통해서 전자결제가 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새 아이폰은 신용카드 정보를 단말기 안에 칩에 암호화해서 저장을 하는 방식인데요. 국내 무선 결제 기능들은 단말기가 아니라 유심칩에 저장하고 읽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도 호환이 될지가 의문이고요. 물론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아멕스 이런 주요 카드사가 애플페이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이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전용 단말기가 각 매장마다 다 설치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중화되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요. 아이폰 사용자들이 가장 불편한 게 아마도 배터리 교환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늘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죠.
조금 쓰다가 배터리가 다 되면은 배터리를 바꿀 수 없으니까 항상 전원을 찾아서 충전을 해야 됐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새 아이폰은 배터리 사용 시간이 조금 늘었습니다. 단순히 음악만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기존의 아이폰 5S는 40시간을 쓸 수가 있었는데요. 새로 나온 아이폰 6는 50시간, 아이폰 6 플러스는 80시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는데요. 전작인 아이폰 5S가 배터리 용량이 1560mAh였는데 아이폰 6는 1810mAh, 그리고 아이폰 6 플러스는 2배 가까운 2915mAh가 채택이 됐습니다. 사실은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가장 빨리 소모되는 게 동영상 볼 때 많이 그렇죠. 소모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고급형 스마트폰은 해상도가 최근에 나온 것들이 풀 HD를 넘어서 QHD라고 훨씬 더 높은 해상도를 채택을 했는데 그 아이폰이 풀 HD에 머무르고 있는 건 아마 그 QHD 화면을 채택을 했을 때 배터리 사용 시간이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장 메모리가 1GB밖에 안 되는 것도 약점이라면 약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요, 이번에 네. 공개된 아이폰 6 시리즈를 삼성 LG와 또 비교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예, 최대의 경쟁자가 되겠죠.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시리즈하고 그 아이폰 6 플러스가 아마 세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아이폰이 며칠 더 늦게 나왔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4나 LG전자의 G3하고 비교해서 특별히 낫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 크기인데요. 큰 화면으로 애플이 넘어오면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폰 6가 4.7인치, 아이폰 6 플러스가 5.5인치인데요. 갤럭시 S5는 5.1인치, 그리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4는 5.7인치, 그리고 LG전자의 G3는 5.5인치 화면입니다. 화면 크기에서는 크게 다른 게 없다는 거죠. 해상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폰 6는 그냥 HD, 아이폰 6 플러스는 풀 HD인데 국내 스마트폰은 QHD라는 걸 채택을 해서 선명도나 화질 면에서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 화면을 만드는 재료인 그 디스플레이도 삼성 제품은 S 아몰레드라는 걸 쓰기 때문에 발열도 적고 전기도 적게 먹는데 애플은 여전히 LCD 화면에 머물러 있고요. 두께는 아이폰이 더 낮습니다. 아이폰 6가 6.9mm, 그리고 아이폰 6 플러스가 7.1mm인데요. 삼성의 갤럭시 S5는 8.1mm, 노트 4는 8.5mm가 되니까 삼성 제품이 좀 더 두껍습니다. 무게도 미세하지만 아이폰이 더 가볍네요. 아이폰 6가 129g, 아이폰 6 플러스가 172g인데 삼성 갤럭시 S5는 145g이고요. 그리고 화면이 큰 갤럭시 노트 4는 176g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4g 정도 더 무거운 편이네요. 아까 아이폰의 카메라가 많이 성능이 개선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은 국내 제품이 훨씬 낫습니다. 가장 기본 카메라 화소수가 새로 나온 애플의 아이폰 6가 800만 픽셀인데 삼성 제품은 1600만 픽셀이니까 두 그 배네요. 선명도가 2배가 더 나은 거죠. 그러네. 그리고 광대역 LTE를 지원하는 것도 국내 스마트폰만 가능합니다. 애플이 이번에 탑재했던 손떨림 방지 기능도 국내 제품들에서는 기존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뭐 수준이 굉장히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국내 예. 제품이 아이폰에 비해서 밀릴 게 별로 없다라고 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스마트 손목시계라고 하잖아요.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던데요. 네, 애플이 첫 웨어러블 제품인 애플워치를 공개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손목에 차는 웨어러블 기기의 시장은 삼성전자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75% 될 정도로 사실 독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LG전자도 G워치 R을 발표했고 소니, 모토로라, 애플까지 다 새로운 그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기기를 내놓으면서 아주 치열한 박축전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각각의 특징들을 보면요. 애플의 애플워치는 작은 화면에서 손가락 올려서 이렇게 이동하고 확대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시계 태엽 감는 장치 있잖아요. 예예. 우리말로 뭐 용두라 그러기도 하고 영어로는 크라운이라 그러던데 그 부분을 달아놓고 그 부분을 돌려서 확대하고 축소하고 또는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신에 삼성의 기어 S는 손목에 착 감기는 느낌이 특징입니다. 전작인 그 갤럭시 기어 1, 2가 사각형인데 우리 손목에서 좀 불편하다는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화면과 배터리를 둥글게 휘어서 손목에 착 감기도록 만들었습니다. LG하고 모토로라는 전통적인 시계 형태를 따라서 사각형이 아닌 원형 디자인으로 내놓아서
디지털 기기다라는 느낌을 줄이고 우리한테 더 익숙한 디자인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감성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가격은 전부 한 30만 원대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어 S하고 LG의 G워치 R이 다음 달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애플워치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잡서의 유훈까지 벌이면서 지금 애플과 삼성의 경쟁이 아주 뜨거워졌는데요. 이게 어떻게 될지 결과는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경제 이진명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